이준석 골아픕니다.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결국 미국을 잘 알고 그들과 대화를 풀어가는 방식을 아는 이준석이 트럼프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한다.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대한민국이 조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정치판은 비정상적인 인간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간이 이준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밥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관심 종자들에게는 밥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요. 하도 기가 막힌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서 요거 제대로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지가 대통령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 그리고 부정선거는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이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말이라고 그냥 뭐 짓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더 웃긴 가짜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외교 문제를 본인이 하버드 나온 이력으로 풀어가겠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버드 대학 시절부터 맺었던 인맥, 네트워크 등 대한민국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 싶다라고 합니다. 이 하버드 시절에 맺었던 인맥은 주로 쉐쉐 인맥 아닙니까? 뭐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와 같은 시기에 대학을 다녔다라는 이유로 페이스북 창업에 뭐 힘을 같이 썼고 거기 30번째 가입자가 본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다 거짓말로 들통났죠. 그리고 하버드 복수 전공 이것도 거짓말로 들통났습니다. 고소고발 남발하고 10억 내기 하자더니 강남경찰서에서도 복수 전공은 거짓부렁이다라고 경찰이 피고소인의 손을 들어줬고요. 그리고 10억 내기 하자라고 했던 저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년 가까이 경찰서에서 이거를 어찌하지 못하고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팩트, 자료, 하버드 공식 자료를 다 제출한 상황이죠. 이준석이 자기 스스로 이 하버드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웃고 들어갈 일이고요. 굉장히 다급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허은하 전 당대표 공격 제대로 들어가시려면 제가 충분한 자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망상론자 이준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밌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 이준석 이거 웃고 들어가야 되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망상론을 외치고 있죠. 이미 부정선거는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이제 사실 검증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영돈 PD가 1, 2, 3편 지금 3편이 터지고 난 다음에 사실 뜨악 경악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뒤에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준석이 이렇게 목에 핏대 올리고 그러니까 뭐 개거품 무는 이유는 이건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요. 최근 5년간 치러진 선거의 투개표 시스템을 특별 점검하는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여기서 이준석 잣됐다라는 느낌이 들죠. 이준석이 국민의힘의 여당의 당대표였지만 여기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준석이 당대표 시절에 왜 부정선거는 없었다라고 개거품 물었는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신다라는 분이 계시던데요. 이 부정선거의 거대 세력, 배후 세력은 어디? 중국 공산당이다라고 세계가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한민국의 가장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준석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거다라고 보는데요. 박수민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64명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요. 2022년 20대 대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2020년, 2024년 치러진 21대, 22대 총선 그러니까 4.10 총선 그 전에 4.15 총선을 대상으로 삼아서 선거 시스템의 신뢰도를 점검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밝혀내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여전히 부정선거는 망상일 뿐이다 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준석이 조기 대선에 당선한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하지 않겠다 선언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에 준하는 행위를 한 인물로 규정하면서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라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지금 문화일보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발표를 했죠. 3월 14일 발표했습니다. 47.4%.
더더군다나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과 제주에서 36.4%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지지율 깡패. 그러니까 네가 이런 지지율을 받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공감을 얻을 수 있겠지만 고작 3%, 2% 영에 수렴하는 지지율을 받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멘트를 친다. 이거는 관종인 거죠. 밥 얻어 먹겠다라고 각설이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나 좀 언론에 다뤄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비난의 댓글이라도 좋으니 나 좀 봐주세요 하는 각설이 타령이다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개혁적 태도는 아니죠. 부정선거 의혹을 덮기 위해서 계산된 발언일 수도 있고 밥 주세요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64명, 국민의힘의 64명이 발의한 이 특별법은요. 국론 분열을 해소하겠다.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모든 베이스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염두에 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 국민들의 이 부정선거 이슈에 대한 공감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영돈 PD의 부정선거 1편, 2편, 3편이 터진 상황에서 모든 언론이 아닥하고 있는 상황, 일제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을 보태서 다음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 후에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밝힐 때 이 입법부에서 힘을 받쳐주겠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이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망상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진짜 숨기고 싶은 건 본인이겠죠.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라는 건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아따 더럽게 부패한 선관위가 들통이 난 상황에서 이 마피아보다 더 구린 가족 회사다라는 이 선관위에서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로는 밝혀내면 대한민국이 혼란을 겪을 거다라고 하는데 이미 혼돈의 상황이죠. 이 부정선거 의혹을 말하는 게 무의미한 논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뭐 토론한다, 논쟁한다라고 해서 있던 사실이 없어지고 없던 사실이 생기고가 아닙니다. 토론 그렇게 좋아하면서 뭐라고 했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토론하자. 정작 토론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와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프레스센터 2월 14일이었나? 그리고 2시에 프레스센터에서 나와라. 외신 기자들 앞에서 한번 토론해보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준석이 이렇게 이제 밥 달라고 외칠 때마다 많은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난리 발광을 부릴까? 새로운 의혹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후 점검을 통해서 이 의혹을 해소하자. 더 이상 국민적 불신을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 사전선거 폐지 법안에 대해서도 발의하겠다. 아니 줄이자. 뭐 이런 식으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선거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은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망상론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본인의 정신 상태부터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친동생이 정신의학과 병원에 있지 않습니까? 청담동쯤에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서 좀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어떤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위험한 발언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불가하겠다. 정치적 타격을 노리는 거다라고 보기에는 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본인의 불안감을 표출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동훈과 똑같은 시각입니다. 범죄자로 취급을 하고 있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내란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런 시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동훈도 똑같은 시각을 보이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1980년도에 있었던 비상계엄 이후에 44년 만에 비상계엄이 일어났고 이것은 자기가 막지 않았다라고 하면 유혈사태로 퍼졌을 거다. 대한민국의 자유는 박탈되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죠. 법적 근거도 부족한데 그냥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동생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이준석 본인을 대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다라고도 좋게 해석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지금 조기 대선은 이제 사라진 판입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을 언급했던 그 여권의 관계자들도 굉장히 입조심을 하고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대선 행보를 꿋꿋하게 하는 사람은 두 사람 있죠. 이준석이 하나, 한동훈이 하나.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하버드 인맥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골 때리죠. 외교력을 자랑하면서 이준석 본인이 하버드 인맥으로 그걸 외교에 발휘하겠다. 지금 미국의 국방차관 엘브리지 콜비가 진짜 하버드 출신입니다. 진짜 하버드 출신이고 이준석과 아마 그 학년이 같이 겹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국방부 정책차관인데 그래 인맥 좋으면 콜비하고 먼저 대화를 해보라 라는 거죠. 하버드 출신을 한번 밝혀보라는 겁니다. 하버드 출신 여기서 밝혀진다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사기꾼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준석 골 아픕니다.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결국 미국을 잘 알고 그들과 대화를 풀어가는 방식을 아는 이준석이 트럼프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한다. 미친 거 아닙니까? 이준석의 친중의 행보와 하버드 학력, 거짓 학력을 가지고 정치권에 들어와 있다. 이 거대 세력을 배후로 해서 선관위에서 이준석의 학력 검증에 대해서 자꾸 커버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서 CIA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미국을 잘 아는 지가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본인을 너무 올려치기 하는데요. 이준석의 어그로 뭐 정치적인 계산이다라고 그래 알겠다 얘기를 해보는데요. 이게 과연 성공하겠습니까?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서 부정선거는 절대 없다라고 빠락빠락 우기면서 의혹을 해소하려는 게 아니라 덮으려고 하는 시도 많이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준석은요, 이 한동훈하고 똑같습니다. 이번 판으로 그냥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 후에는요, 그 관용 베풀 필요 없습니다. 관대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자유는 한 번 잃으면요, 다시 찾고 회복하기 힘듭니다. 홍콩 대학생들의 그 절규를 우리는 뼛속 깊이 새겨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 후에 정치판에 이런 부정과 부패와 친중의 세력들 싹 걷어서 이 오물풍선에 달아 북한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